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정영학 녹취록 보면 볼수록 천하동인 이론은 유동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죠. 정영학 녹취록은 총 1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은 약 100여 페이지 정도입니다. 이 100여 페이지 정도만 보더라도요. 정말 검찰과 언론의 유착과 부패,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니 이게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대표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사실 이 대장동 사건에서 석진환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석진환이라는 이름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거든. 자, 이번에는 석진환에 이어서 김남일이라는 기자까지 등장하더군요. 저는 딴 건 몰라도 그 두 사람은 등장 안 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두 사람은 등장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대장동에서. 딴 사람 다 등장해도 그 사람은 등장 안 할 줄 알았어. 왜?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 김준규 검찰총장이 그 무렵에 기자들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게 촌지 50만 원씩 들어간 촌지를 돌려요. 근데 그냥 돌리면 재미없잖아. 그게 뭐라는 줄 알아?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을 해가지고 소주병을 이렇게 띠리릭 돌려가지고 딱 멈추는 쪽에 돈을 딱 주는 거야. 예, 이런 식의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돈을 돌렸어요. 진짜로. 그 일을 보도한 사람이 누구다? 폭로한 사람이 누구다? 석진환, 김남일 두 기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만배한테 돈을 받고 만배한테 돈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침묵하고 돈 받고 그걸 또 덮어주고 내 그 두 사람이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실 좀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너무 충격입니다. 자, 그럴 정도.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틀어보면은 이 정영학 녹취록에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영학 녹취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재명이 안 나와. 아무리 뒤져봐도 이재명은커녕 정진상도 안 나오고 김용도 안 나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6억인지 20억인지 아니면 600억인지 이게 다 이재명한테 갔다면 그게 이재명 거라면 분명히 그 녹취록 속에 여러 차례 등장해야 등장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김용이나 정진상은 여러 번 등장했어요. 정상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 정영학 녹취록 판사들 다 봤거든? 다 봤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나왔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정영학도, 김용도 그렇고요. 그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 이 사람들이 영장을 내준 사람이 누구다? 김세용. 내가 볼 때는 김세용 판사라는 사람 머리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이 사람은 정말 법정에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주변에 조선일보만 보고 판단하는 건지 그 사람들 좀 인식 구조를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영학 녹취록 아무리 뒤져봐도 이재명이 등장 안 해. 정영학 그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정진상이 안 나와. 김용도 안 나와. 보면 볼수록 이거는 이 천하동인 이거는 유동규 거구나. 이런 게 정말 확실해져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영학 녹취록 중에 정영학과 남욱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대화냐면
내가 유동규를 만났는데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다? 유동규가 남욱한테 야, 돈 좀 줘. 내가 로비하려면 말이야 돈이 필요해. 돈 좀 줘.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자,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취지는 그거예요. 이걸 남욱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나도 커야 될 거 아니야. 너를 도와주려면 이게 나는 유동규, 너는 남욱입니다. 그러니까 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부탁 좀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계속하고 마저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그 얘기 나옵니다. 얼마면 되겠냐? 얼마면 되겠냐? 시간 얼마나 주면 되겠냐? 라고 하길래 2주만 주십시오 라고 했대.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동규가 남욱한테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대화는 유동규와 남욱의 대화를 인용한 겁니다. 유동규와 남욱의 대화를 남욱이 나중에 정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욱이 유동규를 만나서 뭔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정력한테 일러주는 거야. 야, 정력아, 유동규가 그러더라. 자, 그 내용이에요. 유동규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죠. 결정권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 하려면 총알이 필요해. 현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욱이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남욱, 돈 마련하는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유동규, 그럼 얼마나 걸리는데? 얼마 정도 기다리면 돼? 열흘이면 돼? 아니, 2주 걸립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이 등장합니까? 정진상이 등장합니까? 아니면 김용이 등장합니까? 아무도 등장 안 해요. 검찰 측 주장대로 하자면 여기서 유동규가 사실 이 돈 이재명 줄 거야. 아니면 이 돈 김용 줄 거야. 혹은 정진상 줄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마련해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지 컨트롤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 얘기가 있냐? 없다고. 즉, 이 돈은 유동규 지가 먹었는지 진짜로 로비하는데 썼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돈이 얼마? 예, 이 대화록을 종합해 보면 3억을 받아간 걸로 돼 있어요. 검찰은 이 돈이 시기상으로 보면 이 돈이 이재명한테 간 돈이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근데 봐, 그런 얘기가 있냐고. 없어. 또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의 현재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자, 천화동인 1호는 주식이 명의신탁이 돼 있대. 그런데 명의신탁은 뭐? 피고는 화천대유고 원고는 남욱이야. 속가는 1,000억이고 조정 합의를 통해서 630억에 해결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찌 된다? 유동규는 돈을 못 받아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천화동인 1호 주식이 명의신탁이 돼 있는데 이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소송을 내면은 630억 원에 남욱이가 돈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되면 유동규는 돈을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죠? 그렇다면은 명의신탁은 누구가 누구한테 명의신탁한 거예요? 유동규가 지 거를 남욱한테 남욱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갈 돈인데 유동규는 돈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명의신탁을 해준 남욱이가 야, 명의신탁 개뿔 그 내 거야 갖고 와 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630억을 가져가 버리면 유동규는 돈을 못 받아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원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유동규라는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유동규 돈이에요. 즉 대장동은요 남욱과
김만배와 유동규가 저지른 일이에요. 지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있는 얘기라고.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기여한 만큼, 사업을 도와준 만큼 사례금을 주는 거였어요. 그 사례금의 대표적인 게 50억 클럽이었던 거. 그런데 여기에는 이재명도, 김용도, 정진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 집중돼 있어.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수사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지. 부패 수사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지. 왜 돈이 아니라 엉뚱한 데 와. 돈의 흐름을 수사 갔다면 50억 클럽부터 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긴 안 가냐고. 자,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백을 할 때가 왔어요.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어디 가 있는데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아휴. 자, 이 천화동인 대장동이 유동규 거라는 거는 이거 말고도 또 자료가 또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 자료들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 자료. 이거. 자, 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상 유동규한테 돈을 안 주는 방법을 고민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만약에 유동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무기가 소송을 내버리면 유동규는 돈을 못 가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무기 보고 소송 돈 내라 그래, 뭐 소송 내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이 유동규 게 아니라 이재명 거였다면 이게 가능한 모의였을까요? 이게 완전 역적 모의잖아. 불가능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유동규께 맞다는 거에 확정이 돼버립니다.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규한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 빨리 준비해서 가져가라고 말하는 부분까지도 등장하죠. 다 이 부분입니다. 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져가. 그런데 네가 말하는 다시마 회사 차려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인수를 하니? 좀 상식적으로 좀 되는 얘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랬대. 당장 회사를 인수하니까 상관없어. 그거 아니야. 형이 배임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결국에 유동규가 천화동인에서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논의를 했고, 그 얘기를 정영학한테 김만배가 알려주는 거죠. 야,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해달라 그러네. 영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명백해지죠. 이 누구 거? 유동규 거. 만약에 검찰 주장처럼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거라면 여기서 이재명 얘기가 한두 번은 나오겠지. 정진상 얘기가 나오겠지. 김용 얘기도 나오겠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유동규만 얘기만 하잖아. 그럼 이걸 유동규 거라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 거라고 봅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영학 녹취록은 보면 볼수록 이거는 결국에 이건 유동규 거였구나. 대장동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이 작당질을 한 거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기자 출신의 김만배, 남욱 변호사죠. 변호사인데 이 남욱이가 어디 있는 변호사야? 법무법인 강남. 법무법인 강남이 누구 거?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이 서울 고검장을 했었거든요. 대검 중수부장도 했었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윤석열 아닙니까? 자, 이러니
이 대장동 사건의 기본 얼개가 이거 아니에요. 남욱과 김만배가 유동규와 손잡고 벌인 일, 그리고 이 뒷배로 박영수, 김수남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뒷배를 쫙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장동의 사이즈예요. 이게 대장동의 실제 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줄거리가 이러한데, 줄거리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재명을 자꾸 끌어넣으려고 하니까 검찰로서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무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앞으로 어디까지 무리를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뻔뻔한 거짓말쟁이 유동규라고 하셨고요. 자, 여기 아까 기회회라님, 대장동 독사밭에서 안 물리고 민주당 대표까지 오신 게 존경스러울 정도. 아이, 보세요. 그 대장동 독사밭에 나도 물릴 뻔했다 그랬잖아. 예. 만배영한테는 여러 번 물릴 뻔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빼준 게, 예? 처음에는 야, 만배영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돈 많이 뿌리고 나한테는 돈도 이렇게 그렇게 쌩깔 수가 있나? 아, 해도 너무하네? 아, 정말 섭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생각을 보면은 아이고 정말 고마운 거지. 예, 돈 한 푼 안 받았다라는 게, 이래서 내가 지금도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는 게, 참 한편으로는 만병한테 고맙습니다. 참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친한 척 하더니 나한테 어떻게 종이짝 하나 안 줬냐?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야, 그래도 저 난리통에 내가 빠져나간 거 생각하면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야, 대장동 기자들 다 털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 싶거든요. 참. 기자들부터 털어야 돼요. 기자들부터.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검사 애들이요, 기자들 털 때 분명히 물타기를 들어갈 거예요. 검찰 기자단에 지금 다 나올 겁니다. 김만배 선배가요, 검찰 기자단의 핵심이었어요. 검찰 기자단의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김만배 선배가 쥐고 있다시피 했어요. 만배형이 노 하면 안 돼. 남배형이 예스 하면 돼. 만배형이 노도 예스도 안 하는 일은 그냥 알아서 잘 그냥 분위기 따라 흘러가. 하지만 노라고 한 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만배형이 예스라고 할 거잖아. 예스라고 했으면 무조건 돼야 돼. 아니, 오죽했으면 TV조선하고 채널A 이 기자단 출입 그 투표에서 첫 번째 부결이 됐는데, 그날 저녁 때 다시 재투표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 만배형이 노 하면 죽어도 안 되고, 만배형이 예스 했잖아. 그럼 죽어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런 정도였어요. 그게 법조 기자단이었어요. 그랬으면 법조 기자단 중에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대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들, 그 회사들은 대법원 출입사로 돼 있는 지금 30개인가 32개인가 상가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서는 자유로운 회사 없을 거예요. 왜 지난번에 MBC PD수첩 비난 성명 했던 그 걔네들 있잖아. 걔들 말이에요. 걔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 김만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그들은 법조 안에서 한동훈의 말을, 그 다음에 검찰의 말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대변해 준 놈들입니다. 윤석열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주고 홍보해준 놈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할 수는 없지. 언제라도 하긴 할 거야. 시간 끌어서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물타기를 하고 들어올 거예요. 물타기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여기 뭐 다른 모두가 다 문제였던 것처럼, 그래서 물타기를 하려고 저를 물고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조짐이 들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일단 장용진 물고 들어갈 거야. 그랬으면 이슈 만들기 좋잖아. 그래서 저한테 모든 이슈가 다 집중돼 있을 때 다른 기자들은 얼렁뚱땅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분명히 저를 끌어넣어 가지고 이슈를 저한테 집중시킨 다음에 진짜 돈 받은 애들은 슬그머니 빼돌리고 할 겁니다. 그런 물타기 할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검찰도 그럴 수 있고요. 법조 기자단도 그럴 수 있어요. 걔네들은, 특히 기자단은 더 그럴 수 있어요. 왜? 지들이 지금 두들겨 맞게 생겼으니까 안 두들겨 맞으려면 다른 누군가를 앞장 세워야 돼. 다른 누군가를 총알바지로 내세워야 돼. 그러려면은 저만큼 만만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앞세워서 장용진도 받았대. 어이구, 장용진 받았대. 야, 결국 걸렸네.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또 걸렸어. 아이고, 골고루 걸리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진짜 돈 받은 애들은 슬그머니 출석하는 등 마는 등 들어갔다가 넘어갈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제가 거의 예언처럼 하게 되는데 이거 성지될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제가 그런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만배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DB 봐. 지금이라도 DB 오시면 돼, 진짜. 아우, 씨. 자, 태진님, 감사드리고요. 황우고집님, 감사드립니다. 자, 성홍님, 계좌로 후원할게요. 구글 사용할 줄 몰라서. 저도 사실 구글 사용할 줄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로 돈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자, 그렇네요. 아스핀님인가요? 왜 장 기자님을 물고 늘어지나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로 시선을 돌려놓고 진짜 돈 받은 애들을 빼돌리려고, 저한테 시선 돌리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소환만 해보세요. 총 집중일걸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성완종 사태 때 성완종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성완종 메모가 남았잖아요. 그 성완종 메모에 보면은 뭐 누구 얼마 주고 뭐 거기 보면은 홍준표 얼마 줬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완구 얼마 줬고 막 이렇게 돈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소환하기 전에 누굴 먼저 소환한 줄 아세요? 갑자기 노건평을 소환해요. 생뚱맞게. 그러면서 노건평한테 모든 이미 이슈가 다 집중되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그 뒤에 이완구고 홍준표고 소환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노건평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슈는 다 노건평이야. 근데 노건평은 성완종한테 돈 받은 게 없어. 그 경남 기업 쪽에 하청을 받아서 건설 사업을 하나 해준 게 있는데, 공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공사가 사실은 뇌물이었다라는 식으로 갖다 붙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 공소시효가 지났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왜 소환을 해? 말도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진짜로 시선이 집중될 것 같은 일을 슬그머니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건평 때처럼. 아마 저를 그런 식으로 써먹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저를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갖다 발라버릴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참 뻔뻔스럽다 이 새끼야 라고 해버려. 쌍욕 한번 해주려고.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